내 레벨을 스스로 얼마나 냉정하게 깨닫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냐 이기냐 이런 도박적인 접근, 승부적인 접근을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려면 투자 공감 능력도 키워야 되고 저처럼 실패를 하고 나서 깨닫느냐 아니면 그 전에 미리 깨닫느냐 그 속도의 차이를 만들겠죠. 이번에는 우리 실제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주식 투자 그리고 그 손실을 보고 혹은 주식 중독으로 투자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작가가 준비한 그 자료를 좀 보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침 9시 장이 딱 열리면은 네. 땡 하고 그냥 바로 뭔가 나 사야 될 것 같은 막 불안감, 초조감, 그렇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불안함, 오히려 그걸 다 주식으로 뭔가 채워놔야 될 것 중독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인데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전형적으로 지금 뇌가 도파민으로 뜨거워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보상회로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뇌가 뜨거워지면 우리 아나전두피질이라는 그 전두엽의 부분이 깜빡깜빡깜빡해서 굉장히 그냥 그 100m 달리기 할 때 딱 지금 이게 몸 들고 있는 딱 탕 하는 그렇게 됩니다. 사실 이러면은 거의 백전백패예요. 그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9시부터 9시 반이 제일 위험한 시간이거든요. 그때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뭐 또 데이 트레이더들 뭐 스캘핑 고수들이 사실 뭐 정말 주식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뭐 전업분들은 9시부터 10시까지만 주식하고 그냥 뭐 퇴근할 정도로 이때 변동성이 제일 심하기 때문에 본인이 초보라고 생각하면은 9시부터 한 30분 혹은 10시까지는 저는 매수 매매 안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그거를 피하자.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변동성에서 같이 벌겠다고. 왜냐면 그 변동성이 있으니까. 예, 뭐 그걸 근데 시초가 공략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인이 사자라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아직도 뭐 토끼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 정글에서 사자들의 시간에서 내가 똑같이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약간 그거는 조금 착각이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한다 그래도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전략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먼저 그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자기 평가를 해야지 어떤 준비되지 않은 제가 볼 때는 주식장이 정말 불공평한 장이거든요. 세상에서도 그 뭐 조은영 구단이랑 그냥 아마추어가 그냥 같이 붙지는 않습니까? 접어주고 하잖아요, 바둑을.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최고의 고수랑 그 정말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가 같은 장에서 경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레벨을 스스로 얼마나 냉정하게 깨닫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의 실력 혹은 이 시장에서 나의 레벨이 몇 레벨일까 이거를 어떻게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네. 내가 감은 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운빨은 좀 있는데 네. 뭐 이런저런 스스로 자기에게는 관대하잖아요. 나만은 좀 스페셜하니까 그렇죠. 네. 특별하게 느껴지니까. 자기의 그 선입관이 있죠. 긍정 격화를 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선입관인데, 근데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뭐 저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뭐 촉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기본이 거의 최하수다. 네. 그런 분들은 거의 도박적으로 주식을 하고 운이 좋아서 몇 번 그 초심자의 행운에 걸렸을 뿐이지 그런 주식에 대해서 운, 촉 이런 얘기를 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먹이사슬 하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정이에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나 주식 잘하네? 나 센스 있네? 나 다른 사람들보다 나 IQ 높으니까 나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잘하겠네?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피눈물 나는 반성의 시간을 겪고 그런 다음에 한 단계씩 오르게 됩니다. 네. 진짜 그 말씀 하니까 제가 문득 떠오르는 분이 계시는데 그 슈퍼개미로 유명하시죠? 네. 남석관 대표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희 방송에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출연하시니까 근데 뵐 때마다 이분은 시장 너무 어렵대. 정말 네. 30년 가까이 정말 수백억의 돈을 벌면서 네. 투자에 계속 성공하시. 뭐 말하면 어렵다 하시면서도 그래도 작년에도 뭐 한 10억 이상은 버신 것 같던데. 이거 얘기하면 안 돼. 근데 하여튼 뭐 이러신 분인데도
난 실수했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노트가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매일 실수한 거를 기록하시고 난 정말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학자가 그 저서에서 생각에 관한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저는 그거를 좀 응용하자면 그 초보자들은 직관에 의존하고 고수들은 이성에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수들은 슬로우 싱킹을 하고 그 초보자들을 주린이 분들은 패스트 싱크를 합니다. 싱크와 싱킹의 차이죠.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이성에 대해서 그 되새김질을 하고 천천히 접근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고수가 되는 거고, 그냥 감으로 딱 이렇게 9시에 바로 딱 클릭, 9시 되자마자 클릭 이런 분들은 항상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뭐 이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경험에 쌓여서 없는 데이터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냥 감으로 했는데 이게 그냥 따고 이게 거의 바카라죠. 도박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접근해야 배우는 게 있고 쌓이는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성향 가운데 보면은 정말 돈을 벌고 싶어. 경제적 자유를, 특히 뭐 젊은 분들. 그렇죠. 근데 돈은 작아. 뭐 판돈? 판돈이라면 시드머니가 작아. 그러니까 이거 언제 불려가지고 가치 투자, 무슨 이런 정석적인 투자를 해서 10몇 %씩 1년에서 어느 세월에 이게 내 인생을 바꿔주겠어. 언제 내가 은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그래서 이제 코인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혹은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 이거는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 포모 증후군 때문인데, 뭐 부동산이나 어떤 요새 젊은 세대들은 어떤 지금 20대 뭐 초중반 분들은 대부분 뭐 부모한테 받지 않으면야 자기 돈으로 지금 아직 부동산을 갖지 못했잖아요. 근데 부동산 값은 너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폭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범한 그 근로소득으로는 뭐 자영업자 사업소득으로는 절대로 내가 은퇴를 하거나 노후를 안정되지 못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뭐 템버거 종목이라든가 뭐 500% 수익, 뭐 비트코인 뭐 이렇게 올인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그럴수록 어렵게 가야 됩니다. 그 은퇴라는 거는 사실 좀 다른 조건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돈을 대박을 터뜨려서 한 방 터뜨려서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지능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투자 지능이 높아서 내가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은퇴를 왜 합니까? 내가 드디어 이제 고수가 됐는데. 계속해서 이 우리 뭐죠? 자본 수익이라고 하나? 이걸 통해서 계속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 수익을 벌 수. 내가 드디어 그 정말 어렵게 노력해가지고 레벨 1에서 한 레벨 한 50 정도 중수가 돼가지고 이제야 드디어 내가 사람들 그 뭐 뒤따라가지 않고 조금 여기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가 있으면은 왜 은퇴를 해요? 계속적으로 이걸 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한 방 터트려서 그만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정적이고 얼마나 충동적인 접근이냐, 이거부터 냉정하게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게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배워놓으면 그렇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그 직업 삼아서 그러니까 계속 자본을 굴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배운 건 어디 안 갑니다. 배운 건 남한테 주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는 어렵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하고 뭐 필립 피셔부터 뭐 엄청나게 읽어야 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의 기본만 해도 읽어야 될 책이 50권은 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책을 언제 다 읽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야, 공부한다고 확실히 뭐 따냐? 확실히 그렇지. 이기냐? 근데 따냐 이기냐 이런 도박적인 접근, 승부적인 접근으로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수능 볼 때 이거를 찍어서 수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은 그렇게 어렵게 가놓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건 왜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합니까? 수능처럼 접근해야 돼요. 투자 공부는 수능처럼 우리가 12년 공부를 하듯이 이렇게 고3 3년 내내 이렇게 뼈 빠지게 하듯이 정말 수학은 정석부터 이렇게 끝까지 딱 진득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는 조급해하고 쉽게 생각을 하냔 말이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확천금에 대한 생각이 있고 이걸 약간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사실 뭐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이 투자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대로 안 되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피로소득입니다. 피를 토한 만큼 버는 소득이고 피로해진 만큼 버는 소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좀 쉽게 부자가 되고자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손실,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공부해야 된다. 공부한다. 내 실력을 키운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 여유 있게 네. 좀 뭔가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군요. 그 사람들이 흔히들 비트코인을 한 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실패한 분들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고, 심지어는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본 사람들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요. 왜냐? 나는 비트코인을 그 10배 이득 보고 팔았는데 50배 오른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은 이걸로 뭐 정말 100억 부자가 됐는데 나는 비트코인으로 너무 쌀 때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와요. 이게 뭐냐면은 내 투자 지능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무조건 한 방이라고 하지만 투자 레벨이 낮은 사람, 투자 지능이 낮은 사람은 절대로 100% 이상 못 먹어요. 이게 그 수익을 못 얻어요. 왜냐면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못 하니까, 언제 떨어질까 무서우니까. 그렇죠. 안전 자금을 하고 여유롭게 보고 이걸 분산시켜 놓은 사람들이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이게 뭐 거의 10억 될 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이지, 일반인들은 비트코인으로 뭐 내가 100배를 먹었다, 뭐 50배가 됐다, 이런 건 다 루머일 뿐이고, 어느 정말 어지간한 어떤 여유와 어떤 투자 레벨, 그 어떤 지능과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아, 진짜 그 말씀 하시니까 네.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돈을 잃었어. 근데 주변에 보니까 그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그렇죠. 내 눈으로 계좌를 안 봤으니 돈을 많이 벌었대. 그리고 막 뭐 무슨 주식을 샀는데 얼마 수익이 났대. 네. 약 오르고 스스로가 너무 패배감에 막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 막 미치는 거라. 근데 또 반대로 벌었어. 네. 근데 나는 이거 가지고 10%, 20% 벌었는데 저쪽은 뭐 50% 말씀대로 100%, 100%, 200% 벌었대. 그럼 또 역시 마음이 안 좋아. 상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슈퍼맨 무슨 몇 편이지 시리즈를 보니까 거기 그 한 대사가 나오는데, 내가 부자인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다른 사람이 다 망해야 된다. 뭐 이런 악당이 하는 얘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꾸 우리 기존에 우리 남하고 자꾸 비교하는 문화. 열등감, 뭐 예. 그 보상 심리.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를 마음을 썩게 하는 거죠. 이게 투자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아, 자존감이? 네. 왜냐면은 이게 투자는요, 우리가 남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무슨 뭐 이게 무슨 선물도 아니고, 뭐 선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1대1로 싸우는 격투기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길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100% 수익을 얻고 저렇게 성공을 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우선 리스펙트하고, 내가 어떻게 그걸 배울 수 있는지 하나라도 더 내가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접근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럽고 나보다 더 올해 수익률이 쟤는 나보다 훨씬 높네? 내가 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바로 정말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열등감 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내 루틴을 또 잃게 만들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분들. 근데 우리가 사실 변화라는 거는 평범한 상태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평생 살아온 나의 그 성향, 관성이 있죠. 예, 네. 이걸 갑자기 못 바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우리 원장님도 진짜 깡통을 몇 번 차고 직장에서 밀려나고 그래서 지방에서 전전하다가 고생하다가, 기억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잖아. 바꿔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을 네. 느낀 거잖아요. 근데 네. 다른 분들도 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다 망가진 다음에 고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그 전에라도 어떻게 인위적으로 뭔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좀 탈출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이 언뜻 생각이 되네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정말 뼈저린 어떤 실패? 지옥을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자기 행동 그 패턴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환경적 요인도 강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바꿀 만큼의 어떤 그런 인생에 드라마틱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사람은 원래 살던 대로 살아요. 똑같이. 특히 인간은 뭐 흔히 말하는 사람은 안 변해. 인간은 안 변해. 근데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남자 같으면 군대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정말 쫄딱 망해본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인생이 완전 뒤집히는 경험을 하면은 사람의 뇌는 살아야겠다. 생존 의식에 빠져요. 그러면 뇌가 완전히 재부팅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죠. 전 재산을 다 잃고 정말 뭐 직장도 잘려보고 뭐 시골 이렇게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인생을 정말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한 다음에 내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자기 아집고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내가 난데 내가 이때까지 잘했는데 내가 뭐 의사고 뭐 내가 뭐 연대 의대 나왔고 내가 항상 실패한 적이 없는데 이런 어떤 자만심에 빠져 있으면 사람은 자기 루틴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바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만큼의 처절한 고통을 겪기 전까지는. 네. 그렇다면 그냥 우리는 일단 깡통 차보고 아니면 최악의 어떤 상황을 겪어야지만 변화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두 번째 방법이 있죠.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는 거.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 근데 저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실패하는 분들이 많고 어떻게 성공한 분들 많은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직접 꼭 불이 뜨거운지를 만져봐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남들의 어떤 경험만 가지고 깨닫는 사람의 그 차이가 뭐냐? 그거는 공감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려면 투자 공감 능력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영상이나 유튜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자기의 어떤 인지, 감정, 행동의 삼각형을 바꿀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느냐. 그게 투자를 정말로 저처럼 실패를 하고 나서 깨닫느냐 아니면 그 전에 미리 깨닫느냐. 그 속도의 차이를 만들겠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바보. 나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케이스의 어떤 이야기 혹은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이 바보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르지?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나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 닥쳐보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다른 결정을 내려봤던 경험이 있지 않는 한 결코 다른 사람에게 입 바른 소리 못한다. 맞습니다. 정확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반토막 하시는데 진짜 계좌 반토막 진짜 겪어 보면은 그게 들었던 감정하고 상상했던 거랑 진짜 내 계좌가 반토막 4분의 1 토막이 나면 달라요. 이 피부로 느껴지는 게 다르고 뭐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그 여러분 공황장애라고 요새 많이 느끼잖아요. 공황장애가 그렇죠. 별게 아니에요. 한가 한 번 맞으면 정말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식은땀 흐르고 미친 듯이 눈앞이 안 보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게 공황장애예요. 진짜로 이거를 느껴보면 틀려요. 느껴보지 않는 것과 상상하는 건 틀려요. 근데 얼마나 이걸 리얼하게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거를 내가 미리 알고 조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경험치가 쌓이고 어떤 투자의 성패가 갈리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독을 이게 정말 먹으면 죽을까? 그렇죠. 맛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이라도 그런 경험을 아직 안 해보신 분이라면 정말 다행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일수록 더 조심해서 그런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의 경우를 통해서 나는 결코 가지 말아야 될 혹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하고 마음의 어떤 각오를 다지시는 거 이런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제가 3년 전, 4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주변에 정답이 있어요. 책에도 다 나와 있고 이 많은 유튜브 정말 대표님처럼 어떻게 다양한 요새 좋은 채널이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를 다 항상 지킬 수는 없겠죠. 근데 정답을 제시하고 정답에 가까운 어떤 행동 패턴을 만들어가는 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질 않아요.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귀찮아서. 빨리 부자 되고 싶으니까. 그렇지. 보통 나오면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어떤 나온 전문가가 어떤 주식이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할 때 그 주식에 집중하지 말고 왜 괜찮은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꾸 포커스를 맞춰보자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그래서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경제서를 읽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배속으로 넘겨가지고 그래서 무슨 종목인데? 그렇지. 네, 뭘 그래서 사야 돼? 그 댓글 보시면 그래서 뭐 사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걸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어느 종목을 사야 돼요라고 묻는 순간 이미 초보 인증하는 거고 나는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종목이냐가 아니라 아니면 제가 뭘 들고 있는데 이거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홀딩해야 돼요 묻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유튜브나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전문가분들의 어떤 접근 방식, 애티튜드, 그 프로세스를 배우려고 그걸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을 내가 배우려고 해야지 어느 종목을 샀네, 뭐 계좌 인증을 해서 그 수익을 따라하려고 하면은 영원히 우리가 투자를 성공할 수 없어요. 네. 하여튼 뭔가 그렇게 그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하여튼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 변화라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스스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바꾸기는. 그거 저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스스로 그 정말 자부하는 저도 일주일 전에 실수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뭐 네. 그 솔깃해가지고 네. 시인의 말에 이 사람은 용암 앞에 누구나 냉정할 수가 없고 용암 앞에 또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지만 욕망에 내가 무너졌을 때 그거 인정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반성하면 돼요. 네. 근데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정말 수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 있어요.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레버리지. 예. 그래서 뭐 정말 근데 그 돈 자체가 또 아주 급한 돈들. 네. 예전에 제가 그 책을 내고 뭐 또 예전에 이제 비즈니스 할 때 이렇게 저렇게 언론에 나간 저를 보고 이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네. 그 보험왕까지 하셨던 분인데 고객들의 돈으로 투자를 하신 거라 보니까 스스로 몇 번 투자해서 수익이 나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럼 내 돈도 좀 불려줘. 뭐 좀 수수료 줄게. 내 돈도 좀 불려줘. 어떻게 해야 돼? 뭐 해가지고 맡아가지고 좀 해봤는데 확 손해를 본 거라. 그러니까 그걸 또 만회하기 위해서 또 위험한 투자를 했다가 또 거기서 날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이었던 돈이 뭐 한 2억, 한 10분의 1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에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 안에 이 2억을 다시 20억으로 불려줄 수 없나요? 근데 정말 그래서 그때 근데 이제 가족이 모르는 거라 네. 뭐 예를 들면 남편도 네. 모르고 그래서 남편이나 이런 가족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좀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 내가 알면 안 된다 이혼 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란 말이죠. 정말 어이없는. 네. 근데 댓글을 보더라도 남편 몰래 우리 집안의 돈 네. 뭐 그 어떤 뭐 집 사기 위해서 사놨던 모아놨던 전세금 돈들. 빼가지고 그렇죠.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제가 환자분들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미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계약도 미뤄진단 말이에요. 그 같이 합치려고 하는데 근데 돈은 지금 한 통장에 모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뭐 주식으로 조금만 하면 불려놔야겠다는 생각에 전세금 다 날려주고 지금 파혼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너무 많아요. 그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너무 많아요. 네. 이게 뭐 전세금 뭐 예를 들어서 한 4, 5억 하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더 큰 그렇죠. 경우도 많은데 정말 뭐 반토막 되신 분들도 너무 많고 이거를 또 이걸 처음에 바로 반토막 되는 사람은 없죠. 한 10% 이런 거를 레버리지를 통해서 또 복구를 하려다가 또 실패하고 처음에 우량주로 했다가 또 약간 테마주로 갔다가 코스닥 아니면 장애주까지 하시다 보니까 진짜 전세금 거의 다 날리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도 10명이 넘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결국 투자하면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돈들. 네. 이거는 철저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참 사람 심리라는 게 잘 될 것만 생각하니까 안 됐을 때의 경우보다는 전세금 같은 어떤 생활에 꼭 필요한 어떤 필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투자가 아니라 도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 더 깊은 수렁으로 혼자서 끙끙거리고 혼자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더 위험하고 고수익을 줄 수 있는 그렇죠. 리스크 있는 투자를 자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문제는 커지는 거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저 정말 그러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실패를 하시고 나서야 병원에 오세요. 아니면 그때서야 가족한테 얘기하시고. 스스로 지금 아니다 싶은 시그널이 옵니다, 분명히. 근데 그거를 숨기고 막으려고 하다 보면 더 실패해요. 그렇죠.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족들한테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그 시점에 바로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같이 고민하는 게 훨씬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높아지고 그리고 가족들만으로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반드시 주변에 전문가를 찾으세요. 그게 심리상담사건, 정신과 의사건 아니면 어디 무슨 증권사 어떤 전문가건 간에 지금 내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을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이걸 오픈해서 열어서 다른 사람과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쪽팔림은 잠시지만 계좌 마이너스는 정말 심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게 얼마가 남았을지는 몰라도 그게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혼자 끙끙거리다 보면. 네. 이거는 정말 냉정해져야 돼요. 정말 내가 선생님 도저히 와이프한테 얘기를 못 하겠어요. 벌써 1억 날렸어요. 남은 거 다 날리기 전에 오늘 당장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인드로는 남은 거 다 날릴 확률이 90%가 넘어요. 근데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거 어떻게 한번 해가지고 본전 반본전이라도 찾고 와이프한테 얘기할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래봤자 시간은 늦고 와이프한테 나중에 얘기해봤자 이미 그게 늦게 얘기하면 늦게 할수록 가정의 어떤 신뢰는 무너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무너져요. 이게 잠깐 반짝 뭐 몇 번으로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운에 의존한 거, 감정에 의존한 이런 거는 그냥 이건 뽑기예요. 절대 그래가지고는 그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 참 지금 주식 투자를 통해서 지금 아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빠지신 분들이 지금 얘기하신 이런 비슷한 예들이 정말 부지기수일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돈 벌었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얘기만 하죠. 이게 저도 그래요. 실제로 제가 잃고 있을 때도 나 이거는 이걸로 뭐 100만 원 벌었어, 뭐 1000만 원 벌었어. 근데 사실 계좌는 1억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확대 재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주식으로 돈 버는 것 같아. 아닙니다. 주변에 돈 번 사람은 진짜 5%도 안 되고 나머지 95%는 저한테 와요. 실패해서. 네. 그 돈 잃은 사람들은 조용히 입 닫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뭐 이렇게 뭐 상담사를 찾아가거나 조용히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다. 초보자들은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이게 과정일 뿐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과정을 감수해야 내가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한 번에 쓰라린 경험을 했다고 스스로를 과도하게 어떤 실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우울증 생기기 딱 좋은 거죠. 그렇죠. 점점 더 심각하게 문제는 확대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만약에 지금 얘기한 이렇게 가족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족 모르게 어떤 중요한 돈을 투자에 사용했다가 크게 마이너스, 아니 크지 않더라도 어떤 마이너스를 하고 있다, 상황에 빠져 있다, 혹은 의논하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배우자하고 의논을 좀 하는 게 그러면 사실 또 맞대고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또 올라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초보자들은 반드시 3명 이상한테 자기 생각을 검증받아야 돼요. 네, 저도 초보자지만 내가 한 생각이 이게 괜찮을까 안전할까를 최소한 3명한테 검증받아야 돼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제일 나한테 그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들하고 얘기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렇게 똑같이 다 초보라고 한다면은 여자분들이 투자 지능이 조금 더 높아요. 네. 현실적이고 모험심이라고 해야 될까? 위험한 걸 좀 싫어하죠. 도파민적 사고를 좀 더하고 약간 도박적인 사고를 더하고 안정제일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레벨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주린이다 똑같이 주린 레벨에서는 여성분들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또 여성분들의 어떤 공감 능력이 높기 때문에 항상 조언을 들으시고 뭐 귀를 귀 기울여 보는 게 훨씬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의 어떤 케이스를 이렇게 전부 나열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면 아마 밤새도 모자랄 거예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지신 분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실용적인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하여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생각이 드시는 어떤 방법이 떠오르신다면 바로 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더 심각해지기 전에. 네, 하여튼 가끔은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정말 우리 전문가시니까 네, 또 많은 케이스를 또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시고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다음에 또 이런 좋은 시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